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제가 고른 오늘의 책은 조화로운 부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며 실제 주인공인 제임스 아서레이의 책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회사를 성공시키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다가 2009년 비극적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자신이 알려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다시 삶과 사업을 재건시켰습니다. 오늘 하루 과거를 떠올리며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책의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의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라. 과거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조차도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앞 유리창 밖을 내다보는 대신 백미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더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단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즉시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취에 대해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고? 완벽해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항상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훌륭한 변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 못할 텐데 뭐 하러 시도한단 말인가? 라는 변명이다. 참 쉬운 변명 아닌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당신의 목표를 바꾸지 마라. 목표를 다듬고 명확히 하고 개선해라. 목표를 밝히고 그 목표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지도록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라. 자신이 뿌린 씨앗에 끊임없이 물을 주는 헌신적인 정원사가 되어라. 목표 카드. 튼튼한 색인 카드 한 벌을 사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자르라. 이 카드가 이른바 목표 촉발제의 역할을 하는데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카드 한 면에 당신의 주요 목표를 적는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목표 선언서의 형태로 써도 좋다. 또 마음속의 상상을 명확히 표현하고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마음속의 상상을 가시화하라는 것이다. 기억하라. 100만 달러 자체를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 그 100만 달러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시각화하라. 목표 카드의 다른 면에는 그날 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 행동 항목을 쓴다. 어딜 가든 이 카드를 가지고 다녀라. 이 카드가 당신의 길을 잡아줄 것이므로 절대 이 카드를 놓고 다녀서는 안 된다. 화장실에 가서 이 카드를 읽어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카드에 적힌 내용을 느끼라. 정지 신호에 걸리거나 통근 열차를 타거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 카드를 꺼내 읽어라. 큰 소리로 읽으면 더 좋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더 집중하게 만든다. 에너지는 당신의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카드와 이런 활동들은 이른바 관심 사로잡기 역할을 하며 당신이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나는 매일 밤 내 카드를 침대 곁에 있는 전등 옆에 놓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삼는다. 당신도 똑같이 해보라. 분명 내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시각화하라.
우리 업계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은 오프라 쇼에는 출연할 수 없을까요? 당신은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건 대세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프라 쇼와 레리킹 라이브에 출연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목표 중 두 가지였다. 다만 남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비웃는 듯 하다가도 내가 확신에 찬 어조로 내가 바로 새로운 대세랍니다 라고 말하면 당황한다. 나는 내 세계의식이 확장되고 있으며 내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대 미디어에 출연하는 것은 내 노력의 자연스러운 진화였다. 나는 6년 동안 레리킹 라이브와 오프라 쇼에 게스트가 되는 것을 상상해왔다.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는 레리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그가 내게 질문을 하고 내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곤 했다. 나는 또 오프라 쇼의 소파에 앉아 웃으며 그녀와 교감하는 걸 상상했다. 내 가슴 속에서 수백만 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 박자의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세 박자로 가려면 행동을 추가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전화기를 들고 CNN이나 오프라가 설립한 프로덕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날 좀 출연시켜 주세요 라고 말했을까? 천만에. 전화는커녕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상대방을 괴롭히는 오래된 모델은 이미 끝났다. 비록 드물지만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된다. 그보다는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편이 훨씬 더 강력하다. 강요보다는 끌어당기는 마케팅이 더 강력하다는 말이다. 내 경우 나는 나 자신을 더 실력 있고 더 박식하고 더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우주에 이미 가봤다고 생각하고 그 우주를 시각화하면서 내내 읽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여행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할 일은 그곳에 도착해 그 우주가 펼쳐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 뿐이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06년 11월 레리킹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그의 쇼에 2번 출연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이나 청중 등의 누군가를 통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대답했다. 2007년 오프라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나는 오프라 쇼에도 2번 출연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웃었고 내가 시각화 훈련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녀의 소파에서 멋진 순간들을 공유했다. 자연스럽게 달성했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달성했든 목표를 달성한 모든 사람은 시각화 훈련을 사용했으며 이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무의식은 행동을 유발하는데 무의식은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물리적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요점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 대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따금 사람들은 시각화 훈련에서 자기 자신을 봤지만 결과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 2가지다. 행동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시각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MBA를 따는 것이라고 해보자. 단지 졸업장을 받는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 학장이 졸업장이 들어있는 무거운 검은 케이스를
당신의 손에 직접 건네줄 때 당신의 발이 단 위의 마룻바닥을 밟아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듣고 느껴라. 중앙무대에 서서 청중들을 내려다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아버지를 붙잡고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까지 상상하라. 멀찌감치 서서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는가? 내 한 친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고급 란제리 부티크에서 일했다. 부유한 손님들의 시중을 틀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시각화했다. 그녀는 매장의 캐시미어 목욕 가운을 진열하면서 고급 욕조에서 여유로운 목욕을 마친 후 부드러운 목욕 가운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느낌을 상상하곤 했다.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실처럼 상상했다. 고객들이 떠나고 나면 매장을 가로질러 터키산 야외복을 몸에 걸치고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이 이 고급 부티크를 자주 찾는 고객이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마음은 또 파리까지 가서 쇼핑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몇 년 뒤 그녀는 정말로 큰 욕조를 소유했고 그녀의 실크 란제리를 세탁하는 가정부를 두었으며 처음으로 유럽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양자 물리학은 우리의 관심으로 세계를 지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리는 관찰자 효과다. 복잡하게 들어갈 것 없이 관찰자 효과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사람들이 비열하고 불쾌하고 이기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면 그런 자료들을 찾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자상하고 친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면 역시 그런 자료들을 찾을 것이다. 당신이 사는 세상에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있지만 결론은 당신은 당신이 찾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다. 이제 당신의 목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어려운 다음 단계는 당신이 관심을 두어야 할 방향을 어떻게 지시하고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올바른 궤도에 오르려면 목표 촉발제와 관심 사로잡기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한 외부 관찰보다는 이것들이 당신 내면의 비전을 더 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시각화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따질 것 없다. 언제나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한다. 마음은 이미지로 생각한다. 더는 말이 필요 없다. 당신이 그동안 어떤 설명을 들었든 진실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청각적인 면이 더 발달하거나 감정적인 면이 더 발달하거나 시각적인 면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들도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두 무엇이든 이미지로 생각한다. 그러니 끌어당기는 이미지로 자신을 감싸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라.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당신의 무의식 정원에 씨앗을 심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미래의 제한 파동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몸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 촉발제, 바로 목표 카드에 대해 이미 설명한 바가 있다. 이 작은 카드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고 당신의 목표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제 당신의 목표에 더욱 집중하고 당신의 관심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보자. 인용구나 격언들도 영감을 준다. 자신을 추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던 한 고객은 영감을 주는 스티커를 만들어 욕실 거울에 붙여놓았다. 그녀는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빗는 동안 자신의 눈높이 위치에 붙은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본다. 지금은 내 길고 아름다운 인생에서 잠깐일 뿐이다. 내 아이는 행복하고 건강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해지는 완벽한 선물이다. 내 몸매는 적당하고 건강하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내 남편은 섹시하다. 이 스티커들은 그녀를 매일 웃게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었고, 인생에서 힘든 시간 동안 그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다. 실제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잠깐이었다. 모든 일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의 가족은 점점 더 좋아졌다. 요점은 당신이 꿈의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고 부후, 건강, 성취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하게 하며 또한 당신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조화롭게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의 꿈은 현실에 더 가까워진다. 기억하라. 100만 달러 자체를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 그 100만 달러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를 시각화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김새의 오디오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